있습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우리가 흔히 돈을 밝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뭐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금융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이고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또 자본을 잘 활용해서 돈을 잘 굴려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일찍이 시장경제 관련해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 더 웰스 오브 네이션에 언급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푸주간 주인이 친절을 베풀고 또 빵집 주인이 빵을 굽는 것은 왜일까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각자 이기심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였거든요. 이러한 이기심을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라고 했습니다. 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돈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할 것인가. 예,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잘 같습니다.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의 노력이 돈으로 환산될 만큼 돈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에 비해서 금융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아가면 우리가 돈에 대한 이유와 금융 교육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돈은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을 잘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마치 이제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고 거친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은 열심히 가르쳐도 돈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융교육 부재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스미싱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쵸.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투자로 또 귀중한 목돈을 날리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금융경제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예, 뭐 예.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많은데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금융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의 사례가 있을까요? 예, 먼저 유대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세계 금융을 자지하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바르마 츠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 부모와 친척들이 우리 돈을 한 5천만 정도로 모아준다고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꽤 큰 돈이죠. 13살 때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큰 돈으로 아이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부모와 의논하여 주식과 채권, 예금 등으로 나눠 투자하고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배우고 복리 효과를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돈으로 사업이나 창업 자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전 세계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창업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 갑니다. 어릴 때부터 모은 돈으로 성인이 되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잖아요. 그죠? 네. 실리콘밸리에서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예전부터 돈을 3분법으로 관리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3분법이요? 3분법. 네. 현금과 부동산, 그
그다음에 사업 자금으로 분산해서 투자하고 돈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탈무드에서는 3분법을 요즘으로 보면은 현금은 예금과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항상 현금화해서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겠죠. 현금. 그다음에 부동산은 부동산과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고 사업 자금은 요즘으로 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 비교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금융 지식과 투자 지식으로 세계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네. 와, 탈무드의 분산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돈을 관리하고 배우는 그런 네. 문화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유독 유대인이 금융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돈이 있으면은 평화가 있고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재산을 모으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고 삶의 목표를 존경받게 살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근검 청빈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쳤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부모들은 예전에 조상들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검소하은 선비 정신을 미덕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 검소함 이런 예. 철학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돈은 나 자신을 지켜주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성인이 돼서 돈의 의미를 알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금융교육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네, 먼저 이제 그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네. 사실 투자는 하루달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거든요.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자산이거든요. A4 용지를 반으로 접고 또 다시 반으로 접어 50번 정도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50번이요? 예.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안 깜짝 되는데. 놀랄 겁니다. 두께가요,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와. 1억 5천만 킬로라면은요, 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50년을 납부했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10%로 운영했다 하면은 50세가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5, 6천. 예,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원금이 6천만 원이거든요. 네, 10만 그렇죠. 원씩 50년을 납부하면. 근데 네. 이자가 16억입니다. 이자. 네. 예, 그래서 원금 이자 합치면 17억이 되는 겁니다. 네네. 수익률이 2,911%입니다.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예. 2,911%요? 예. 그래서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네. 스노우볼 효과죠. 네. 원금에 이자가 붙고 다시 원금 이자를 합쳐서 운영하는 거니까 연수 프로 수익이 엄청날 것 같죠. 근데 지난 10년간, 20년간, 50년간, 100년간 쪼개봐도 네. 미국의 S&P의 연평균 수익은 10% 이상이거든요. 네. 예, 그러므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네. 1%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쌓여서 장기간이 되면은요, 노후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수익률 1%, 2%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요, 성과가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요, 30년간 복리로 운영하고 4%로 운영하면은 3,243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8% 복리로 운영한다면은요, 1억 63만 원입니다. 와. 7천만 원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복리의 힘이 놀랍습니다. 복리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돈이라는 예, 게 젊은 사람들은 네. 10년, 20년 내다보고 지금부터 투자하면은 나중에 큰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찍 시작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후자금도 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후자금을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굴린다고 생각하면은요, 지금부터 투자 습관을 제대로 하면은 나중에 큰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 되겠네요.
자산을 늘리는 걸 넘어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이 금융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간 보이스피싱 금액이요. 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해외에서 카드 사용한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되었다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네.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았는데 카드 택배로 배달해 준다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메시지 온 대로 전화해 보면은 보이스피싱 당했군요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업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이해를 하고 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또 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금융 지식이 뭔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예. 안전 교육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돈을 잘 모으는 방법과 함께 잘 쓰는 방법 배우면 좋을 텐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평생 근검절약만 한다고 자신을 위한 소비를 망설이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쓰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쓸 땐 쓸 줄 아는 것도 지혜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들은 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죠. 네. 근데 돈이 많은 부자가 행복할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요. 가족 간에 으르렁거리면은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거든요. 네.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아도 가족 간에 오손도손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은 거기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후에는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고 연금과 그 자산 운용 수입으로 현금 수입을 창출하며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방법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돈을 즐겁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 돈을 쓰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좋지 못한 곳에 돈을 쓰면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잘 써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에게 1만 원씩 주고 한 아이는 마음대로 까먹으라고 한 명은 남을 위해서 서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행복할까요? 남을 위한 사용. 네, 맞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한 아이가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사치품을 사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가 대체로 보면은요,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또 그 계획을 세워 여행을 가고 또 시간을 절약해 주는 수단에 돈을 쓸 때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나 시간을 구매하는 것이 일시적인 소비보다 행복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결국 돈의 목적도 행복이라는 건데 네. 좋은 곳에 돈을 잘 쓰는 거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혜로운 소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그 신용카드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상이잖아요. 또 신용카드는 충동 구매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카드를 쓰더라도 할부 거래는 자제하는 편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는 일시불 거래를 하고 네. 지출 범위 안에서 소비하려고 합니다. 통장을 그래서 소비용 통장과 미래를 위한 투자 주머니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의 소비를 위한 주머니는 그 한도 안에서 마음껏 소비하는 편이고요. 또 그 소비를 할 때도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가 여행이나 경험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투자형 주머니는 별도로 만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저축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 소비용 주머니와 투자를 위한 주머니를 구분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 돈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고 이 돈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소비에도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니어들이 꼭 알아둬야 할 돈의 지혜를 전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내 돈을 소중히 여기더니 또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니어들도 남의 돈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이제 공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금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산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비싼 집에 고가의 집에 음식점에 가자 하자면은 사이가 틀어지겠죠. 그래서 남의 돈을 다룰 때도 소중히 다뤄줄 때 인간관계가 성숙한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내 돈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네네. 내 돈을 또 지키고 굴리기 위해서는 경제와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또 그와 동시에 경제 뉴스와 신문을 보면서 시장의 정보와 그 정보에 민감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니어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저축과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자신의 사후의 돈도 미리미리 관리하여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사후에 재산 분쟁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상속이나 증여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아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욕망하고 또 돈을 모아간다면은 얼마든지 경제적인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은 부자가 돈을 잘 쓰면은 존경받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꾸러기 구두쇠로 살면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네. 또 한편으론 과도한 돈 욕심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또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투자에도 실패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현재의 행복도를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욕심은 좀 내려놓고 돈을 네.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좀 돈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284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가펀 선생님과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